어제 이재명 대표는 직접 목소리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본인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의 기소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 비판을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쏟아냈습니다. 계산시장입니다. 계산시장.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음기만큼 양기가 있다. 이게 다 양면들입니다. 근거는 못 잡고 말꼬리, 벽의 꼬리, 느낌의 꼬리, 주의 주장의 꼬리, 생각의 꼬리라도 잡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짐승 같은 정권의 민낯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고 정치감 못하는 쪼잔한 대통령입니다. 국민들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 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는 비판 다 쏟아냈어요. 박성민 비서관님. 짐승 같은 정권이라는 표현을 썼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있고 대통령 임기가 보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상당히 정적 기소라고 보는 것 같은데 민주당 내부에서 이렇게 다 모두가 들끓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표현에 대한 동의는 개별적인 부분이겠습니다만 예.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그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소개를 해주셨지만 결국에 이거는 이재명 호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선장과 함께 가고 있는 선원들이란 말이에요. 운명 공동체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전략을 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입장을 많이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억울함을 더 크게 호소하거나 좀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메시지는 민생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영수회담까지도 저는 제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최고위원들이나 여러 이제 유관 관계자들이 방문해서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적극적인 행동과 메시지로 지금 강경하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것과 동시에 실제로 지금 검찰의 기소가 여러 면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죠. 박성민 서관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빨리 만나자라는 이런 손 내미는 제스처. 근데 민주당 지도부는 짐승 같은 정권 혹은 뭐 대통령 임기를 보장할 수 있겠냐라는 꽤 거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김민정 교수님 뭐 정치 공방 떠나서 그냥 사실만 보면 이게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남았으니까 6개월밖에 안 됐고 그게 오늘 자정까지였으니까 그냥 검찰은 기소한 거고 그 전에 고소고발 건들도 다 뭐 당시 국민의힘에서 했냐 그렇지도 않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기 때문에 이걸 꼭 단순히 정치 기소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사건들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새로 발굴된 사건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건이고 다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진상이 규명이 안 돼 있었던 것이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이제 오늘로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그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저는 지금 최고위원들의 말씀을 보면서 박용진 의원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렇게 피 끓게 얘기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비명, 오이, 뭐 반명 이런 데서 얘기했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용진 당시에 대표 후보가 얘기했던 것은 이재명 리스크에 당이 전체가 딸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에 정당 전체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의 존립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 뭐 이 분석을 주셨는데요. 그래 박 비서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그 부분이 아까 운명 공동체라는 말을 쓰셨지만 실제로 만약에 지금 선거법 위반은 뭐 일반 금고형 이런 거보다 좀 중하게 보기 때문에 5년간 선거 출마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직은 박탈된과 동시에
민주당 자체도 400억 정도 반납 위기다. 뭐 이런 실체적 앞으로의 가정을 떠나서 너무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당대표라고 해서 같이 끌려가면 만약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무리 170석이라도 제1야당이 큰 위기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저는 전략의 변화가 그때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지도부가 바뀐 지 정말 며칠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여러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종합적으로 정치권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지금 소환 요구를 하고 뭐 기소를 하고 이런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허위사실 공표로 제1야당 당대표를 기소할 정도의 혐의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크게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에 신호탄이고 계속해서 수사가 더 강하게 이루어지고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세를 한 차례 차단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 이후에 검찰이 계속해서 기소를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면 당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럼 부담이 없을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문제 자체를 당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당대표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법과 관련돼서 결국에 돈의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뭐 400억 반납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니까. 사실 400억이 넘는 금액을 반납해야 돼서 이 부분은 당에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강경한 태세로 이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경 목소리 더 커질 거다 앞으로도. 일단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 본인은 빨리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이게 다는 아니고요.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연루된 이른바 뇌물 의혹 이 부분도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쌍방울과의 거미줄처럼 얽힌 실타래가 드러나고 있고 쌍방울로부터 나온 돈이 이재명 의원을 위해 또는 이재명 의원 측근을 위해 쓰인 정황이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도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의 인연이 과연 내복 한 벌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측근이었던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 뭐 3년여간 1억 정도 썼다 뭐 이 얘기를 전해드렸었어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근데 그거 말고도 차량까지 제공을 받았다. 근데 이제 이런 뭐 증거나 사실관계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우회로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지원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의 핵심인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선 이제 이화영 시장한테 이제 1억 원의 법인카드를 계속 쓰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뇌물이죠. 차량도 제공하고 이제 대북 단체의 대북 사업을 또 우회로 지원하고 했는데 우리 조응천 의원이 아주 핵심을 잘 찔렀습니다. 그게 이화영 시장만 보고 했겠느냐. 말하자면 결국은 이재명 시장, 지사, 대표를 보고 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쌍방울이 그 대북 단체를 통해서 또 북한에서 에너지 사업을 하려고 했던 지금은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북한에서 사업을 한다면은 이 지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편의를 받을 생각을 쌍방울로서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히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쌍방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여러 가지 또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쌍방울 문제는 단순히 이런 뭐 뇌물이나 뇌물 공여뿐만 아니라 지금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거법 외에 이제 진짜 이재명 대표에게 큰 리스크가 사법 리스크가 닥친다면은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쌍방울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살아생전에 뭔가를 바꿀 때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는 마누라 자식이 아니라 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걸까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겠죠. 일단 대북 사업으로 의회 이재명 대표 측을 쌍방울로 지원한 거 아니냐. 검찰 이 부분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함께 짚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아마 추석 때 여러 정치권 이슈가 파장으로 클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영국 여왕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외국에서는 주차 위반에 큰 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 법을 한국에도 적용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뒷문으로 타면 안 되잖아요. 취객 본인 책임 아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또 볼게요. 요리 잘하는 대통령은 처음 본다. 김치찌개는 진심인 것 같다. 예, 그렇게 보이죠? 차례상에는 고인이 좋아했던 것으로 올리자. 이런 집들 요즘 꽤 많던데 앞서 성균관이 발표한 전 부치지 말라는 간소화 얘기까지 만나봤었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